여러분, 차이나머니, 이거요, 어쩌면 우리 경제의 큰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차이나머니가 엄청나게 들어와요. 당장 이것만 보실래요? 한국 상장채권 보유 추정액입니다. 50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 50조 정도. 50조 정도면 여러분 이게 적은 수치가 아니에요. 당장 이거 한번 보시자고요. 한국 상장채권 보유 금액을 보면 아시아계가 94조 7천억 원이거든요. 이 중에 50%에서 60%가 중국계일 거다. 이렇게 증권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60조, 미주가 19조 6천억 원, 거기에 비하면 아시아계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죠. 전체 규모로 봤을 때 말입니다. 전체 규모로 봤을 때 203조 6천억 원이면 거의 아시아 규모가 지금 50%에 육박하죠. 그 중에서 중국이 40%, 50에서 60%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50조 가량이 된다는 건데 규모 면에서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규모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50조 원 뭐 그거 큰 돈이야? 이렇게 예상할 수 있지만 채권 시장의 전체 규모가 200조라고 예상을 했을 때 거기에 25%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대한민국에게는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미국 채권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중 무역전쟁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미국 채권 갖다 팔겠다 이거예요. 팔겠다, 시장에다가. 미국 채권을 시장에다 팔면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싼 값에 마구 팔아대면요. 게다가 중국이 미국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입니다. 쉽게 말하면 까불지 마. 내가 너네 채권 팔면 너네들도 꼼짝 못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기가 된다는 얘기. 만약에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 중국이 우리 시장에 갖고 있는 비중도 이거 무시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5%가 넘으니까 말입니다. 저는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들이 갖고 있는 채권 보세요, 여러분. 이게 상장 채권이라고 했을 때 회사채가 아닙니다. 국채입니다. 국채. 국채가 154조 7천억 원이죠. 여기에 25%를 중국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통화안정채권이 통안채라고 합니다. 이것도 35조 6천억 원입니다. 여기에도 25%가량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국채가 우리 부채하고 똑같잖아요. 부채. 물론 부채하고 양은 굉장히 틀리죠. 국가 부채가 지금 1,000조가 넘으니까 말입니다. 여기에 통화안정채권은 또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통화안정채권. 그건 한국은행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그렇다 그러면 차이나머니가 우리 국채를 가지고 흔들고 우리 통화안정채권을 가지고 흔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그래서 차이나머니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그동안은 말입니다. 중국이 돈이 없었기 때문에 아시아계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그런데 미중 무역전쟁을 거치면서 급속하게 늘어나게 되죠. 미중 무역전쟁을 거치면서. 이 한국에 대한 지배력을 좀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한국의 역할이 고래 싸움에 세우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바로 이 중요한 역할에 중국 입장에서는 여기를 내가 지배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어. 그래서 지금 2020년이나 2021년에 급속도로 지금 늘리고 있는 중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 결국 이 시장에서는 말입니다. 저는 좀 위험이 점점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진짜 우리가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되는 게 외국인이 상장 채권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점점 상황이 나빠지는 상황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상장 채권을 대부분 일본의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어요. 금융기관들이 모두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거의 모두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단순하게 볼게요. 단순하게. 이게 뭐 구체적으로 제가 본 건 아니에요. 우리 지금 국가 부채가 1000조 가까이 간다 그러면 거의 20%를 외국인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물론 여기에 통한증권은 한국은행 관리하니까 또 빼기도 해요. 그렇지만 전체 채권 규모로 봤을 때는 우리 부채의 거의 20% 정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20%면요. 시장 흔들 수 있습니다. 점점 외국인들이 지금 늘려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2016년만 하더라도 89조 3천억 원이었던 것이 지금 2019년까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배 이상 늘었죠. 이것은 어쩌면요. 차이나머니가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쩐의 전술이라고 하죠. 쩐의 전술. 인의 전술이 아니고요. 요즘은 쩐의 전술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만큼 돈을 무기로 자기 편을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언젠가 이런 데 대한 제어가 없으면 말입니다. 중국의 쩐의 전술에 대한민국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재정이 흔들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게 위험 수준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게 50조 원 써놓고 뒤에 물음표를 써놨죠. 왜 물음표가 써 있을까요?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국가 채권에 대해서 어느 나라가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 말을 안 해요. 일반적으로 국가 채권은요. 각국의 중앙은행이나 각 나라의 국부 펀드들이 국가 채권을 사거든요. 각 나라의 중앙은행, 중국 같으면 인민은행이겠죠. 국부 펀드는 중국에도 있죠. 국부 펀드가. 국부 펀드 말이에요. 우리도 국부 펀드가 있잖아요. 그 국부 펀드가 산단 말입니다. 나라에 산다는 거예요. 나라에. 그런데 어디가 얼마를 샀는지 지금 밝히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정액이 50조인 거지 훨씬 이거보다가 많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큰 문제는 여러분, 지금 예상되는 것은 채권에서만 50조가 넘는다는 거예요. 채권에서만. 그러면 주식에서는요? 또 부동산에서는요? 또 그들이 직접 투자한 곳에는요? 이게 여러분 중국의 쩐의 진술은 지금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저는 이게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중국의 쩐의 전술에 우리가 먹혀들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그러면 이거 중국경제연구원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물론 있습니다. 중국경제연구원들이 있지만 이게 국가안보 차원에서 저는 중국경제연구소 같은 그런 집단이 꼭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지금
예, 다른 나라하고 똑같이 지금 대응해 나가다가는요. 대한민국이 중국의 속국이 아니라 그냥 중국에 휘둘리는 위성국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는 대한민국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러려고 하면 그 어느 때보다 중국에 대한 연구가 아주 철저하고 예, 그리고 지독하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만이 우리가 중국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나라로 발전하지 않을까요?